자, 정석, 기본 정석 15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x가 2 이하 또는 6 이상일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자, 우리가 방정식을 생각해 보면요, 2차 방정식의 해를 만약에 2하고 6이라고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x 대신에 2x 빼기 4를 대입해서 만든 방정식, 이거의 해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 2x 빼기 4라는 것이 2나 6일 때 그때의 x의 값을 구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2차 부등식에는 등호 대신 부등호가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음 x 대신에 2x 빼기 4를 넣어 만든 부등식인데 부등호 방향만 바뀌었죠. 등호는 사라졌고요. 그렇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fx가 0보다 작다의 해를 생각해 보면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렇게 생겼다면 작다의 해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f에 2x 빼기 4를 대입해서 만든 이 부등식의 해는 2x 빼기 4를 x에 대입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때 양변에 4를 더하고 2로 나누면 x만 남겠죠. 4를 더하고 2로 나누면 3이 되고요. 4를 더하고 2로 나누면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크다일 때 k값은, 마찬가지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같다의 해를 1 플러스 루트 2와 알파라고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두 근의 합이 1 플러스 루트 2와 알파, 합이 바로 마이너스 k와 같아야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두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2와 알파를 곱하면 3 더하기 4 루트 2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서 알파를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 2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4 루트 2가 되고, 분모 분자에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3 더하기 4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3 루트 2고 이렇게 곱하면 4 루트 2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유리수 부분은 빼기 3에 8이 되겠죠. 그래서 5 빼기 루트 2가 됩니다. 알파가 5 빼기 루트 2이므로 알파 대신에 5 빼기 루트 2를 대입하면 k는 이게 6이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이번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해서 알파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렇게 될 조건은 유리수 계수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여긴 유리수 계수라는 조건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15-3번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 2차 함수의 포물선 모습은 위로 볼록하면서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중 한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 b인 순간, 이 순간을 이 1차 함수 y는 mx 더하기 n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호를 조사하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호들을 좀 조사해 봅시다. 이 문제와 관련이 없겠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중3 과정에 학습만 똑바로 하는 학생이면 A가 음수이며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Y절편 C는 Y축과의 교점이 음수이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게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 m은 음수이며 Y절편 n이 양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1번은 am제곱 더하기 bm 더하기 c라고 했는데 그것은 2차 함수에 x 대신에 m을 대입한 것이죠. 즉 이 2차 함수가 x가 m일 때의 함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m은 음수였기 때문에 x축에서 음수 m을 이렇게 임의로 두면 그때의 2차 함수의 값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1번은 음이다,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x에 관한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주어진 함수들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mx 더하기 n을 둔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자 좌변에 이 주어진 식의 좌변은 빼기 mx와 빼기 n을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이 부등식과 주어진 부등식은 같은 부등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 사이의 그 위치 관계가 포물선이 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를 만족하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 함수값이 크다를 만족하는 그 x 범위를 구해라. 이것이 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x가 알파인 순간 만나서 그 다음부터 포물선이 위에 있고, 그 다음 베타인 순간 만나면서 그 다음 그 이후 상황은 계속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해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는 것을 그림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자, fx a가 -3이 아닐 때, 즉 2차 함수라는 얘기죠. 다음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 옳은 것만을 골라라. 먼저 기억,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임의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다가 될 a 범위, 항상 0보다 클 조건이 뭡니까? 2차 함수에서 a 플러스 3이 양수여야 되죠. 자,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판별식의 값이 음수이다죠.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음수이다. 즉 여기가 짝수이기 때문에 4분의 d를 쓰면 b'의 제곱 빼기 ac, 이 값이 음의 값을 가져야 된다.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에서는 a가 -3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더하기 3a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죠. 요거를 마이너스를 곱한다든가 우변으로 이항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4하고 -1, -4하고 1을 근으로 가지겠죠. 따라서 2번 부등식은 -4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3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을 수 없죠. -3보다 큰데 1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a가 1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바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0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2차 한계수 a 더하기 3이 이번엔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판별식 4분의 d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찬가지 0이 되거나 아니면 0보다 작거나 합니다. 얘도 0보다 작거나고 얘도 0보다 작거나죠. x축과의 위치관계가 만나지 않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네가 0보다 작다 또는 같아도 된다기 때문에 2번 조건은 이 판별식으로부터 나온 부등식에서 등호만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용했던 여기서 부등식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3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만족할 수가 없죠. -3보다 작아야 되는데 -4 이하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15번에 일단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귿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단 한 개다. 어떻게 그려져야 됩니까? 크거나 같은 순간은 아래로 블록했다면 여러분, 아래로 블록했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이 오직 한 순간일 수가 없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즉 위로 블록해야 되는데 이때는 0보다 큰 순간도 없고 같은 순간도 없으니까 해가 없지 않습니까? 즉 해가 단 한 개 있는 순간은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면서 위로 블록할 때입니다. a 더하기 3이 음수이면서 판별식의 값이 0 될 때입니다. a는 -3보다 작은데 판별식이 0 된다는 것은 얼마였습니까? -4하고 1 되는 순간이죠. a가 -4 또는 1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므로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5번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 즉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런데 그것이 a에 관한 항등식이다. 항상 존재.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 모든 a에 대해서 성립. 이건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절대 부등식이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죠? 그럼 판별식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4분의 d는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c. d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정리해 보시면 a제곱 2창 혼자밖에 없네요. b제곱은 2b제곱입니다. 그 다음 2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4가 있습니다. 네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것이 a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됩니다. 모든 a에 대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a에 관한 2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시면 일단 a제곱에 이건 둘 다 a에 관한 1차항이죠. 2에 b 빼기 1a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 2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되는데 그건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조건은 이 식은 a에 대한 2차식이고 그 2차식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은 이것의 판별식 4분의 d2 그것이 0보다 작아야 되죠. b'의 제곱은 b-1의 제곱 빼기 ac. 자,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연습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진다? 그건 방정식에서 배웠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성립하기를 모든 a에 대해 성립해야 된다? 이 식은 a에 관한 2차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a에 관한 2차식, 즉 우리가 a축을 그리고 포물선을 그릴 수 있다. 이거 아래로 볼록하니까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항상 0보다 크려면 얘처럼 그려져야 된다. 이 1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얘가 a축과 만나지 않는다. 즉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새로운 이론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6b니까 플러스 4b가 되고요.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입니다. 조금 더 2차 함계수를 양수로 정리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1하고 3이 그 근이 되니까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되겠죠. 따라서 15-5번은 해가 b의 범위가 1보다 작다 혹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6번을 가봅시다. 다음 f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했습니다. fx의 절대값 씌웠고요. 그 다음 빼기 x자리에 절대값을 또 씌웁니다. 이렇게 씌웁니다. 이렇게 한 것이 6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세요가 문제네요. 절대값 문제는 늘 기본으로 돌아가 보면 절대값 기호를 벗겨야 되겠잖아요. 그럼 절대값 기호를 벗기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그 식의 혹은 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우선돼야 되겠죠. 자, x제곱 빼기 3x 빼기 4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x-4에 x 플러스 1. 즉 4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범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 x의 절대값 씌워져 있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부호가 판단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둔 다음에 좌변의 식을 정리할 때는 좀 복잡해 보이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6이 있으니 6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통째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요 식을 통째로 이항을 시킵니다. 그러면 6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변의 식을 정리하시면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것은 절대값 x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쨌든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과 0과 4가 있고 총 4군데의 범위를 나누어서 접근할 거란 얘기입니다. 1번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음수겠죠. 그러나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어 나올 때는 식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변의 모습은 x가 음수이므로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로 제가 바꿔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한 셈이니까요.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여기에 왜 부동호 바뀌었죠? 부동호는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은 양변에서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1차 함계수를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x 빼기 4고요. 여기는 3x 더하기 2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 6x가 6보다 작거나 같아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 이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해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이상 0보다 작을 때 요 경우입니다. 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역시 음수고요. 여기는 0보다 작지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양수가 됐네요. 따라서 저건 x 빼기 4 x 더하기 1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우변입니다. 역시 0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과 같이 이전 식과 동일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3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변신합니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입니다. 그러면 2x제곱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2x제곱 빼기 2가 그러니까 상수항은 얘를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 2x제곱이 2 이상 x제곱은 1 이상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1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제 조건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 이상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었는데 마이너스 1 이하라는 해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 통째로 가능한 건 아니고 둘의 교집합,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 한 개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가봅시다. 이 경우 0 이상인데 4 미만인 경우입니다. x가 0 이상 4 미만이면 여전히 4 미만이니까 음수가 되고요. 0 이상이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우변은 0 이상이므로 이제 x 빼기 2, x 빼기 1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였고요. 우변은 x제곱 빼기 3x 빼기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넘어가면 2x제곱이 되고 빼기 6x가 되고 빼기 2가 되어서 0 이상 우변으로 다 넘겼습니다.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 0 이상이 되겠네요. 이 경우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네요. 근의 공식에 의하면 2분의 3 풀마 루트 b제곱에 4ac 13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작은 2분의 3 빼기 루트 13보다 작거나 2분의 3 더하기 루트 13 이상이다가 될 거고요. 그런데 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음수는 제외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수란 걸 알 수 있죠. 음수 이하는 가능한 수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요 값은 4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루트 13은 3점 얼마죠? 4보다 작고 따라서 분자가 7점 얼마니까 전체를 계산한 값은 4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x가 2 이상 여기 자리가 없네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이상이고 하지만 4 미만이다. 요게 세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기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4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얘도 양수가 되어서 그대로 x제곱 빼기 3x 더하기 빼기 4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다양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로 나와서
x제곱 빼기 3x, x제곱 빼기 3x 사라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4, 2인데 2는 마이너스 4 이상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이 있죠. 항상 성립이라는 말은 이때 범위에 있는 x는 다 된다라는 얘기니까 색칠된 것들을 이제 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이 둘은 더 이상 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있어야 되고요. 답은 여기다 쓸까요? 색깔을 좀 바꿔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이 둘 연결이 되죠. 이거 이상에서 쭉 가네요. x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13 이상은 다 된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한다. 자, 일단 1번 부등식을 간단하게 답을 적어 놓을까요? 2하고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2 이상. 이게 1번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근데 2번은 마이너스 2a 제곱과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해는 마이너스 1과 2a 제곱을 가지고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합과 곱을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으므로 2번 부등식은 작은 것보다 사이값이 되죠. 그런데 얘는 양수인 것이 자명하니까 x는 마이너스 1과 2a 제곱이다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정도 풀 수 있을 텐데 해가 존재하도록 한다 했으니까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일단 마이너스 1과 2를 찍으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아직까지 해가 없죠. 그런데 해가 존재하려고 하니 2a 제곱이 만약 2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있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a 제곱이 이렇게 있어줘야 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2a 제곱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것이 2보다 큰 쪽에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다음 항상 제가 강조했지만 부등식에서는 역설적으로 등호가 중요하다. 2와 같아도 되는가? 여기는 새까맣게 색칠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2a 제곱의 위치가 2랑 일치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등호는 의미가 없다. 2보다 커야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번입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7번과 비슷한 구조네요. 이번에는 정수 조건이 추가되어서 정수는 한 개 있더라. A 범위 구해라. 자, 1번과 2번을 풀어봅시다. 1번 부등식은 4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사이값이 되겠습니다. 2번은 곱한값이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이렇게 보이니까 결국 두 해가 a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크거나 같다이므로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인데 a의 범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죠. 만약 마이너스 4가 작다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나 물론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를 의미할 것이고 아니면 작은 거 a를 작다고 봤을 때 a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크다 해서 그 반대의 경우는 이렇게 해가 되겠죠. 즉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누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것은 아마 정수 x가 한 개라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수직선에서 판단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였고요. 두 번째에는 일단 마이너스 4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존재해서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정수 x가 한 개일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죠. 만약 두 번째 조건 같았다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 조건 안 되는 이유가 밝혀진 다음 첫 번째 조건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정수가 다 포함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정수 x가 한 개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일 수는 없고 첫 번째 조건과 같이 나타나야 하며 그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해가 없고 A에 바로 그 역할이 달려있다. A가 어디 있어야지 정수 X가 한 개 있을 수 있느냐. A가 이런 곳에 있거나 이런 곳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었다면 정수가 다 담겨버리니까 안 될 것이다. 결국 얘는 4를 포함하지 않으니 3이라는 정수만 포함되고 얘만 포함되고 A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3만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3보다 그러면 작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 3보다 작기만 하면 안 되고 2가 포함되면 안 되니까 A는 2보다는 커야겠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4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3은 포함돼야 되고 3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A가 3보다 왼쪽에, 하지만 2가 포함되면 안 되므로 A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상황에 역시 중요한 것은 등호다. 이번에는 A에 새까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기 때문에 3에 덮여진다면 3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엔 등호가 가능하지만 2를 덮어버리면 2가 포함되니까 될 수 없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2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9번이 되겠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개념은 간단하네요. 다만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므로 두 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 B 값 구하기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 여기를 정리해 봅시다. x제곱에 a-6x 더하기 b-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부등식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11-b가 0 이상이다.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았더니 그게 모든 실수가 된다는 말은 1번, 2번 모두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립부등식이지 않습니까? 연립부등식은 공통의 부분을 찾는 건데 공통의 부분을 찾았더니 모든 실수란 것은 둘 다 모든 실수를 해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고, 이것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D1이라고 하겠습니다. A-6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될 것이고, 마찬가지 D2도 2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1-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부등식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둘을 또 연립해야 되겠네요. 1번 이걸 여기다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마이너스 4B에 플러스 12이므로 이게 48로 바꾸겠습니다. 이걸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A제곱에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4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0이 되고 더하기 4B는 0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둘을 연립해서 그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부등식으로부터 어떤 값을 알아낼 때 몇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두고 양쪽에서 좁혀나가는, 약간 미적분을 공부하신 분들 아시지만 샌드위치 정리라고 해서 양쪽에서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네? 만약 이런 걸 알아냈다면 너는 정수였다면 1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공통의 뭔가를 찾아보는데 A는 2차와 1차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B는 1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B만 두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데 또 마침 그 4B가 딱 좋네요. 그러면 1번 이건 이제 기억이라 할까요? 기억 부등식은 4B가 누구 이상이죠. 마이너스 4B를 이항하면 4B는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48 이상인 걸 알 수 있고, 니은 부등식은 4B를 놔두고 얘를 이항시키면 4B는 마이너스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0 이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B가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시켜 준 다음 잠시 빠져주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것과 사이에 대수관계가 성립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48은 마이너스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A에 관한 2차 부등식을 정리해 보시면 2A 제곱에 마이너스 8A
더하기 8이 0 이하가 되고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가 0 이하가 되는데 역시나 a 빼기 2의 제곱이 0 이하인 것은 a가 2인 순간밖에 없죠. 그래서 a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가 2였다면 이제 b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여기 대입해보면 a가 2였다면 요 식의 값은 4 빼기 24 더하기 48이 되고요. 여기에 a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빼기 8 더하기 40이 됩니다. 52에 24를 빼면 28이 됩니다. 얘는 40에다가 12를 빼면 28이 됩니다. 즉 4b는 28과 28 사이이므로 결국 4b는 28이라는 얘기가 되고 b는 7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도형,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지워 보지 말고 위로 한번 당겨 올릴까요? 저기다 잠시 지워버립시다. 지웁시다. 자리도 없는데. 자, 이번에는 도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 개의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위로 볼록하죠? 자, 이걸 fx라고 하겠습니다. y는 fx가 있습니다. 그 다음 ax 더하기 b, 물론 a가 0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함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직선이 되겠죠. 그 직선 모든 x에 대해서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선보다 더 항상 크거나 같은 2차 함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a와 b를 알아봐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이 fx와 이걸 gx로 하겠습니다. fx와 gx에 대한 건 이미 정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fx와 gx는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 관계는 대수적으로 식으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이 gx랑 만나니 안 만나니를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보면 2x제곱에 물론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플러스 8은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이 0이 되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x는 2에서 접한다라는 관계죠.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아래로 볼록한 애가 있고 위로 볼록한 애가 있는데 2에서 이 x가 2인 순간에 2를 대입해 보시면 4 빼기 4 더하기 11 2,11에서 접하는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인데 이 직선이 도대체 어떤 위치 관계에 있어줘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느 것도 되지 않고 바로 2,11을 지나가는 접선일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 저 직선도 2,11에서 접하는 애였습니다. 2,11에서 접하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접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AB를 구하는 건데 이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적분에 가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 말은 이 둘이나 혹은 이 둘을 연립했을 때 이걸 hx라고 둘 거예요. gx하고 hx가 같다라고 뒀을 때 그놈도 x는 2를 중근으로 가진다는 말이죠. 자, 연립하시면 x제곱 빼기 2에 플러스 a의 x 더하기 11 마이너스 b는 빵. 네가 x는 2를 중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빵이라는 방정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따라서 a는 2가 될 수밖에 없고 b는 얼마? 7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